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241페이지의 수행과제를 통해서 3일 패션의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 패션의 결산 정리회계를 수행하시오. 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에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이 4만원. 미사용액 4만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과 같죠. 우리 회사는 소모품 구입 시 모두 비용 처리했습니다. 결산일에 재고조사 결과 4만원은 재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시게 되면은 재고자산에 소모품이 없죠. 예. 상품만 있어요. 소모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 아래로 내려가면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소모품비가 있죠. 6만원. 이 중에서 4만원이 재고로 확인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계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소모품비는 2만원이 남고 4만원은 자산으로 잡혀 있어야 되죠. 예, 그럼 한번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수동분계 사학이거든요. 소모품 정리는 그러니까 일반전표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날 3번 차변이 소모품 172번. 자, 거래처 적요에는 결산정리라고 해주세요. 네, 결산정리. 그리고 금액은 미사용액 4만원이니까 4만원. 그리고 대변은 비용을 취소시켜야죠.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소모품비. 그런데 소모품비에는 이렇게 코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830번을 써야 돼요. 우리 도소매업에서는 800번대. 확인. 그리고 엔터로 결산 정리 그대로 복사하시고 4만원. 이 분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정 분계 이거 하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요. 궁금하면 합계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조회를 눌러보는 거예요. 조회를 눌러보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었는가. 자, 자산에 재고자산에 차변에 4만원 생겼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4만원이 미사용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판매관리비로 내려가서 소모품 B를 보게 되면은 아까 6만원인데 2만원으로 비용이 줄어들었죠. 여기 대변에 4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대변에 소모품비 4만원 입력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반영되니까 6만원에서 4만원 빼니까 소모품비 2만원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는 잔액만 가는 거예요. 잔액만. 그러면 이제 수행 1번은 이렇게 수동분계하면 되는구나. 다음. 두 번째 수행 2는요. 상품 재고액은 2천만 원이다. 이거는 결산 자동 결산 사항이거든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있다가 결산 자료 입력에다 입력하면 되고. 그다음에 수행 3번.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해서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이것도 자동분계 사항이에요. 아까 준비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수행 4번.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온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보충법으로. 항상 보충법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설정할 것을 계산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열어놨던 합계잔액시산표를 또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그 결산 그 절차에 보면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수정전 시산표를 보고서 결산 수정분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는 이유는 수정전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온 잔액이 얼마인가를 보아야죠. 대손충당금의 잔액도 확인하고 요 매출채권의 잔액도 확인해 가지고 각각 곱하기 1%씩을 해서 1%의 대손 상각비를 계산한 다음에 기설정되어 있는 이 금액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추가 설정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계산기를 딱 꺼내가지고 외상매출금이 잔액이 이거잖아요. 이걸 손계산기에다 이제 입력을 합니다. 29 265 000 곱하기 1%.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운 거나 같죠? 1%는 0.01이니까. 그러면 292,650원인데 이걸 다 설정하는 게 아니라 보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설정한 것만 추가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이 여기 있죠. 82,000원. 이걸 빼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82,000원. 빼주면 이 금액이 나오죠. 이 금액을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만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에다가 외상매출금 쪽에다가 수행 4번의 외상매출금 거기에다가 이 숫자를 적어 놓으세요. 210,650. 받으러면 따로 계산을 합니다. 이 방법으로. 자, 이제 받으러움도 계산해야 돼요. 두 개를 한꺼번에 입력 안 하고 계정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받으러움도 자, 받으러움의 잔액 350만 원이죠. 여기에 1%입니다. 350만 원 곱하기 1% 하면은 35,000원이 나오죠. 자, 35,000원이 대손으로 예상이 된다는데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니까 24,000원이 있어요. 대손충당금은 시산표에서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 잔액의 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대변 쪽에. 그래서 24,000원을 뺍니다. 그러면 11,000원이죠. 그래서 11,000원을 받으러움 쪽에다 메모를 해둬요. 24,000원 빼면 11,000원. 추가 설정액이 11,000원입니다. 그러면 준비해 놨습니다. 다음에 수행사 5번. 단기 법인세 추산액은 300만 원이다. 그런데 선납세금이 있으면 그 분계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례를 설명하면서 당좌자산에서 선납세금을 찾아보았으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중간 애납이라든가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300만 원을 전부 미지급 세금으로 결산에 반영하면 되죠. 법인세로. 한꺼번에. 자, 그래서 지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여기서 이제 확인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자동 분계를 하고 나서 여기에 변화된 이 합계잔액시산표를 여기 조회를 누르면 변화된 합계잔액시산표, 즉 결산 후, 그러니까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달라질까요?
여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이 금액의 1%만큼 딱 설정돼 있고, 바드름의 대손충당금도 이 금액의 1%만큼 딱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지금 여기에 판매관리비에 없습니다만은 조금 후에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 반영할 거니까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유형자산에 건물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에 여기에 반영되고, 차량운반구는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반영이 되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은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대별에 반영이 되고, 지금은 없지만 반영이 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건물은 지금 현재 125만 원만 있지만 당기분 건물 감가상각액이 더해지면서 이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은 판매관리비 밑에 법인세가 현재 없잖아요. 비용인데 법인세 비용이 밑에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런 것 등을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자동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전체 메뉴에 있는 결산 자료 입력 요 메뉴로 들어가요. 결산 자료 입력에서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 1년을 기간으로 입력합니다. 1월부터 12월. 그리고 매출원가 경비를 선택하는 팝업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 참고사항을 보시면은 451번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드, 우리가 지금 상품 도소매업이잖아요.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를 산출해야 되는 그런 결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식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커서가 저 위에 굉장히 긴 막대로 파랗게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줄에는 입력을 안 해요. 자, 엔터를 치면서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예, 뭐 방향키로도 내려가고 위방향키 아래방향키 내려갑니다. 엔터도 되고요. 자,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쏙 들어가는 셀이 있어요. 이런 데다가 자료가 있으면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쏙 들어간 자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은 저 위에 있는 기초 재고액 1,050만 원에다가 당기 매입액 5,300만 원은 이미 전표에서 갖다가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재고 조사를 해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다 입력해 주면은 이걸 빼가지고 매출원가가 이게 반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 여기다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4,350만 원이 되겠죠. 재고액을 빼주는 거니까. 지금은 6,350이죠. 여기다 2천만 원 넣어보세요. 자, 4,350으로 바뀌었죠? 잠시 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상품 매출원가가 4,350으로 전표에 반영이 됐고, 합계잔액시산표에서도 매출원가 4,350만 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어디서 쏙 들어가는지 보세요. 퇴직급여에서 쏙 들어가죠. 이 퇴직급여는 결산일 현재 우리 회사 직원이 모두 퇴사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얼마인가, 이걸 우리가 퇴직금 추산액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결산 자료에 없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TAT 2급까지 공부하면은 어떤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야 되고 어떤 회사는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때 아시게 돼요. 네. 그래서 일단 FAT 1급 공부할 때는 설정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입력할 것이 없어요. 밑에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이라는 것도
주어진 자료 없죠. 자, 내려오면 이제 감가상각비의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장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방법은 지금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탭에 있잖아요. 저 상단에서 기능 모음을 딱 누릅니다. 기능 모음을 딱 누르게 되면은 거기 기타라는 메뉴에 감가상각 반영 F7 이렇게 있죠. 그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기억해 놨던 거 여기에 쫙 나타나요. 만약에 무형자산도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는 없었지만 무형자산 탭에 가면 무형자산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유형자산만 있었죠. 예, 지금 감가상각비 총액은 6688965가 될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에 대한 것은 203번으로 건물이 202번이니까. 차량운반구는 209번으로 차량운반구가 208번이니까. 차감 계정은 그 다음 코드를 쓰잖아요. 비품은 213번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3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분계는 나중에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밑에서 결산 반영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 확인.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멈춰 놓았던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이 자리에 그 숫자가 찾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서 내려가면 대손상각이 나오죠. 예, 이거는 우리가 책에다가 준비해 놨죠. 금액을. 그래서 추가 설정액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1%를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추가 설정액 아까 메모했죠. 그래서 외상매출금란에는 210 650 엔터 하시고, 받으러음란에는 11000 엔터 하시고. 자,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요. 예, 방향키로 계속 지나가면 건물에서 쏙 들어갔는데 이거는 특별상각이에요. 예, 우리 특별상각 해당되지 않으니까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쏙 들어가는 게 법인세 계상이죠. 자, 수행 5번에서 당기 법인세 추산액이 300만 원이다. 이게 법인세 계상액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30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 분계가 조금 있다가 차변의 법인세 대변에, 아직 이건 12월 31일 날 법인세를 납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산일 현재는 미지급세금.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정리분계할 때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을 때 대변의 미지급세금으로 회계 처리했죠. 법인세도 마찬가지. 결산할 때 납부해야 될 법인세는 미지급세금. 부가세도 납부할 부가세는 대변의 미지급세금. 여기는 차변의 법인세 비용. 자, 그러면은 이제 전표 추가를 이제 마지막에 요거 누르면 돼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오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네,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은 합계전액시산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합계전액시산표를 가셔가지고 조회 단추를 눌러요. 우리가 아까 조회했던 화면을 다시 한번 조회하게끔 하려면은 합계전액시산표에 가서 여기 위에 있는 조회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전표를 가져다가 조회를 하게 돼요. 자, 달라진 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보세요. 1%에 딱 맞춰져 있죠. 대손충당금 잔액이 2,926만 5천 원이니까 거기에 1%가 292만 2,650원이잖아요. 네. 받으러움도 보시면 받으러움의 잔액이 350만 원이었죠. 대손충당금은 1% 정확히 3만 5천 원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1%를 설정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결산 수정분계를 하고 나서 1%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가 설정액만 입력해서 하면은 이렇게 1%가 됩니다. 다음에 부채 자본을 지나서 상품 매출 밑에 조금 전까지 매출 원가라는 건 여기에 없었습니다. 시산표에. 그런데 방금 매출 원가 대체 분계가 만들어져서 4,350만 원 비용이 발생돼 있어요. 매출 원가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까지 판매 관리비에 대손상각비와 감가상각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가상각비 6688, 965 이건 세 가지가 포함된 거죠.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원부하고 감가상각누계액,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누계액이 모두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6688, 965. 그 다음에 대손상각도 추가 설정했던 거 있죠.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 추가 설정한 그 대손상각비, 그게 여기 차별에 22만 1,650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가 아까 없었죠. 수정 전에는 이제 법인세 300만 원. 그래서 수정 후 합계전략시산표라는 것은 결산분계가 끝났을 때 이게 시산표에 다 반영됐는가, 이거를 한번 작성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시산표는 차변의 잔액의 합계와 대변의 잔액의 합계 서로 같아야 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요 두 개도 서로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시산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12월 31일 날 수동분계로 입력한 것은 1번이라는 전표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조회를 눌러보면 전표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조회를 눌렀더니 2번, 3번, 4번, 5번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이 2번부터 5번이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차변 대변들이에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번호 2번 전표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결차, 이건 차변이라고 보시면 돼. 상품 매출원가 4,350만 원. 상품 매출원가 대체. 대변은 상품.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이와 같이 상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분계는 결산 때 한 번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품 계정에 가면 잔액만 딱, 기말상품 재고액만 딱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 2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계전액시산표에서 봐도 재고자산에 상품에 가면 2천만 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재고자산에 상품 계정을 보면 2천만 원 딱 남아있죠. 자, 상품 매출원가 분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상품 재고액 넣고 전표 추가하면 이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3번 분계. 3번 분계는 차변에 818번 감가상각비 6688965. 조금 전에 시산표에서 감가상각비가 판매관리비에 6688965 짚어드렸죠. 대변은 자산의 차감 계정 3개. 하나, 둘, 셋. 자산의 차감 계정. 203번은 건물의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 209번은 차량운반구의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 213번은
감가상각누계액 비품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감가상각누계액. 그래서 이건 다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당기분의 감가상각누계액이 전기가하고 더해져 가지고 아까 결산 전에 보니까 시산표에 건물 빼고는 차량 운반구와 비품은 감가상각을 전기 누계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금액과 똑같을 것이고 건물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 가보면은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에는 375만 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 전표에 있는 그 숫자가 똑같죠. 3633333.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215563이 똑같죠. 전기까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 했으니까 그 금액이 그대로 있는 거고, 건물은 전기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더 늘어나 있는 겁니다. 다음에 4번 전표를 보게 되면은 차변은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름에 대한 추가 설정액이 차변의 대손상각비예요. 두 개 더해서. 그리고 대변의 차감 계정은 109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21만 650원. 대변은 받으름에 대한 대손충당금 11,000원 추가 설정한 거. 이 전표에 의해서 합계전액시산표가 딱 1%로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추가되니까. 그 다음에 5번 전표는 법인세 300만원, 차변에 법인세 등 비용 발생 300, 대변에 미지급 세금, 부채 증가 300.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동 분계다라고 했던 그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한 뒤에 전표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전표가 즉 분계가 자동으로 형성된다 이겁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걸 자동 분계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자, 수행과제를 한번 봅시다. 풀이를 봅시다. 242페이지부터. 자, 우리가 놓친 게 없는지 한번 쭉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으로 더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결산을, 수동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자동 결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았고요. 이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시험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장부를 마감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공부할 때 장부 마감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공부했었어요. 첫째, 손익계정의 마감. 손익계정은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으로, 비용은 손익계정 차변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과 부채는 전기 2월, 차기 2월 방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장부 마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장부 마감을 하는 순서는 먼저 데이터를 체크를 딱 할 거예요. 전표에 오류가 있는 것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에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와 잔액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개정을 마감할 거예요. 손익계산서 개정의 마감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를 추가하면 마감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손익계산서 개정의 마감 전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손익계정으로 이 대체되는 분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와 같이 수익은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간다 이거예요. 비용은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보다 비용이 작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우리 회사도 아마 수익보단 비용이 작을 거예요. 수익이 더 큽니다. 그게 뭐예요? 이익이잖아요. 당기순이익. 그 잔액, 그게 당기순이익입니다. 손익계정의 잔액이 이게 당기순이익인데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으로 갈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되고 자본이죠. 자본.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발생하면 기말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익이 발생한 것만큼. 이게 자본의 증가니까. 차변의 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이요. 이러한 분계를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이 분계를 자동으로. 근데 우리가 회계의순환 과정할 땐 이걸 여러분하고 제가 그 수기로 한번 해봤었어요. 이렇게 전표를 적어가면서. 분계 적어가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익계정을 마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하면 되는데, 이거는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마감 누르면 마감이 되고 차기로 2월이 됩니다. 이제 교육용에서는 마감은 되는데 2월은 실제로는 안 돼요. 네,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실무용에서는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플로차트로 만들어 놨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행과제 이 순서대로 하면 그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수행 1번 데이터 체크를 이용해서 오류사항을 체크해 봅시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열려있는 메뉴는 다 한번 닫아보세요. 예. 안 닫아놔도 되긴 되는데 원래 닫는 게 원칙입니다. 열려있는 건 다 닫아놓으시고 데이터 체크 여기서 하는데요. 데이터 관리에서 여기 있죠. 데이터 체크. 거기 클릭해 보세요. 이 데이터 체크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것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 등에서 오류가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검사 시작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래서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면 그 분계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그 오류를 찾아내서 찾아내는 건 여기서 찾아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가를 그 증빙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고쳐야 돼요. 오류 있으신가요? 있어요. 사대변에 차익이 발생했다. 5월 25일 날. 그럼 거기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은 5월 25일 날 차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대변에 뭐가 있을까? 5월 25일 날 일반 전표 문제 같은데. 자, 여러분 5월 25일 한번 일반 전표 한번 누구 한번 조회해 보실까요? 거기 있어요? 네. 그거 조금 이따 맞춰보고. 자, 5월 25일 일반 전표 한번 조회해 보세요. 미지급금 분계가 뭐가 있습니까? 미지급금 차변, 대변의 보통예금. 대변을 안 넣네.
네, 대변의 보통액은 거래처는 네, 신한은행 보통으로 입력하세요. $33만 금액은? 네. 네. 그리고 다시 데이터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 초기이익을 틀렸더니 더블 클릭해주세요. 253번이 뭐예요? 미지급금. 여기 지금 요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초기이익은 여기 책에 있었던 거. 이렇게 넣어야 돼요. 현금 나라가 2천만 원. 여기 금액 2천만 원으로 보시고 또 여기 믿음자동차. 믿음자동차. 더블 클릭한 다음에 거기다 해도 돼요. 더블 클릭해야 돼요. 거기서 믿음자동차. 3천만 원. 여기가 0이 나와야 돼요. 네, 닫고 데이터 체크 다시 한번 해요. 네. 또 에러 나는 분 있나요? 없죠. 이렇게 지금 두 군데서 에러가 났었는데요. 한 군데는 대차가 틀린 전표가 5월 25일 날 하나 있었어요. 그거 찾아서 고쳤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 거래처별 초기 6월에 맞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찾아서 고쳤어요. 이처럼 장부를 마감하려면은 오류가 일단 없어야 돼요. 근데 오류를 이렇게 프로그램이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이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여 작성을 수행하시오. 네, 여러분 이제 합계잔액시산표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면 지금 방금 고친 사람도 저하고 이제 똑같아지겠죠.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작성을 해서 자 어디만 확인해 보면 되냐면 차변 잔액의 합계와 대변 잔액의 합계 두 개가 일치하는가를 보시고 제 숫자하고 같은가 보세요. 제 거는 398-275-815 같죠? 네, 요게 같아야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에 장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일치한다 그러면 합계도 당연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지시사항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해가지고 상단에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그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수행이 된다 이거예요. 손익대체회계 처리가. 자 이제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12월 달로 조회하는 거예요. 에러 안 나죠? 그리고 저 맨 밑에 가서 당기순이익이 얼마 났는지 보세요. 4,745만 3,285억. 요만큼이 어디로 가야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줘야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되죠. 기말자본이 변한 이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분계를 우리가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라고 그랬죠? 네. 여기로 갑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네, 당기순이익이 여기 제대로 넘어왔는지 한번 보세요. 이쪽이 당기, 이쪽은 전기 그렇게 되는데 여기 당기순이익이 조금 전에 봤던 그 손익계산서의 그 당기순이익과 같아야 돼요. 같죠? 같고 전기에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당기순이익하고 두 개가 다시 더해져 가지고
내년으로 이게 2월 될 겁니다. 이것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나중에 분계가 될 거예요. 지금 좀 복잡하죠? 뭐 이것저것 있어. 자, 우선 날짜가 여기 비어있는 날짜 하나 넣어주세요. 책에 보시면 당기 처분 예정일은 2024년 2월 27일이다. 2024-0227 넣어주시고 전기 처분 확정일은 23년 2월 27일이다.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 거에 대한 처분 내역이 있다면 여기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내역을 입력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전기에 요 5천만 원 넘어온 요 2월 된 이익잉여금이 있잖아요. 여기 요 5천만 원 2월 된 거, 이걸 가지고 현금 배당을 했다든지 주식 배당을 했다든지 이익 준비금으로 설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없다 이겁니다. 처분된 내용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손익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 전표 추가를 여기서 눌러주는 거예요. 전표 추가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5건이 추가되었죠? 확인. 자, 추가된 전표를 보겠습니다. 추가된 전표를 보기 위해서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12월 31일을 조회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전표가 5번까지 있었어요. 5번까지. 근데 지금은 몇 번까지 있냐면 10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6번에 분계는 무슨 분계냐? 차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손익. 자, 아까 우리가 247페이지 상단에 있는 박스에 그 분계, 첫 번째 분계를 보면은 수익을 손익계정 대변으로 갖다 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변의 손익 얼마가 왔어요? 1억 1,055만 원. 이게 단기의 수익이에요. 상품 매출이 차변에 와서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으로 가져가고 상품 매출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상품 매출 계정을 합계잔액시산표에서 가보면 잔액이 0으로 바뀌어 있어요. 없어, 잔액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7번 분계를 보게 되면은 비용입니다. 비용을 차변 손익, 비용을 차변 손익, 손익계정 차변으로 모두 옮겨놨어요. 비용이 좀 모두 얼마냐면 6,309만 6,715원이에요. 비용의 내역은 대변이 이제 매출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등등등 비용입니다. 상품 매출한 것부터 광고 선전비 등 모든 비용이, 법인세 비용까지 모든 비용이 전부 손익계정 차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합계가 이렇다 이거예요. 6309675.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이제 모두 없어져요. 비용은 여러분 발생할 때 어디다 있어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다 입력했잖아요. 그동안 계속 대변에 전부 합계 금액을 넣어버렸으니까 잔액은 없어져야 맞죠. 그래서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8번. 이게 뭐냐면 당기순이익을, 아까 손익계정의 잔액이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랬죠? 그 손익계정의 잔액, 차변에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잔액이 차변에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잔액이 어디로 가요? 자본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딱 간다고 그랬죠? 이게 조금 전에 확인했던 당기순이익이에요. 4745328호. 그러면 전기에서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있었잖아요? 그 5천만 원. 그거하고 더해져요. 그게 그 밑에 있는 9번 전표입니다. 자, 그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차기로 2월 돼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제 없어지고 2월 된다. 차기로 넘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의 당기순이익과 전기의 2월 된
미처분 이익여금이 더해진 금액이 9,774만 3,285원이죠. 요것이 차기로 2월 되는 2월 이익여금이고,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돼요. 미처분 이익여금, 2월 이익여금은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 안에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분계를 우리가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런 분계를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할 때 손으로 써가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론 강의 여러분 들으실 때 제가 실습집니다 하면서 여기다 한번 써보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했잖아요. 그 분계인 거예요. 그 분계인데 요 밑에 있는 것은 안 했어요. 요 밑에 있는 것은. 요 밑에 9번하고 10번은 생략했어요. 이건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8번까지는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산표를 가서 보겠습니다. 합계자 시산표 가셔가지고 조회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조회를 눌러보면 이제 데이터가 바뀌었는데요. 우선 자본에 내려가 보면 미처분 이익여금이 9,774만 3,285원으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대신에 2월 이익여금의 잔액으로 갔어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전표가 미처분 이익여금이 2월 이익여금으로 바뀌는 그런 분계가 하나 있었죠. 거기에 의해서 미처분 이익여금은 없어지고 2월 이익여금의 잔액으로 해서 이익잉여금에 합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정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생겼다가 바로 없어져가지고 차변 대변이 110, 550, 000 똑같아지면서 잔액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차대변이 똑같아지면서 잔액이 없어져요. 상품 매출 원가도 비용이잖아요. 이건 비용. 이것도 차대변이 똑같아지면서 차변에 있던 잔액 없어져요. 급여도 판매관리비 비용이죠. 차대변이 금액이 똑같아지면서 여기 없어졌다. 다시 말해서 수익은 대변에 잔액이 있었는데 이거 없어지고, 비용은 차변에 잔액이 있었는데 모두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고 없어진 거예요. 법인세도 없어졌죠. 이제 차대변이 똑같아졌죠. 손익계산서에만 기록되고 없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부 마감은 재무상태표의 개정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재무상태표 개정의 마감은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를 씁니다. 별도의 분계가 필요 없어요. 이 마감은 그냥 차기 2월, 전기 2월 이 작업만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없는 마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하시느냐? 데이터 관리의 맨 밑에 있는 마감 후 2월, 이걸 이용합니다.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질의가 나오는데 마감 후 2월을 제외한 다른 입력 화면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확인해 주셔도 돼요. 네, 확인. 어차피 2월은 안 되는 거니까. 네, 계속 확인을 눌렀더니 들어왔죠? 네. 자, 마감을 6기를 마감해 가지고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장부를 마감해서 2월을 7기로 2월한다.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이걸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환경 설정, 거래처 등록, 부서 사원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고정자산 등록,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우리가 6기 거 입력할 때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입력했죠. 우리 이 실무 첫날 처음 할 때 다 입력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쓰게 되면 이와 같이 마감 후 2월이라는 것으로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위에서
요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마감. 그러면 안내창이 뭐 하나 나오죠.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 제공된다. 네, 그래도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2월은 안 되고 장부가 마감만 됩니다. 네, 마감. 여기 마감이라고 주황색 단추 생겼죠. 그래서 마감은 전표를 이제 수정은 안 한다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되도록 막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일 패션의 장부 마감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있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